동포재단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간 코리안넷 진행을 맡은 최영임입니다. 월간 코리안넷은 온라인 한민족 네트워크 실현을 위해 재외동포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재외동포 전문 포털 사이트 코리안넷에서 이름을 따왔는데요. 코리안넷에 올라오는 소식들을 비롯해서 재외동포 사회에서만 알고 있기에는 아까운 미담이나 뜻깊은 사연들을 모아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공감해보는 코너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중국 동포 박동찬님을 모시고 중국 지역 동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동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동찬입니다. 박동찬님께서는 현재 국내에서 대학을 다니며 재외동포 관련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들었는데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살이 8년차 중국 선양태생 동포 5세 박동찬이라고 합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에서 코리안 디아스포라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요. 평소에는 한국 사회에 들어와 살고 있는 250만 이주민, 이주동포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박동찬님이 중국에서 오신 만큼 중국 동포들의 소식을 살펴보기 전에 제중동포 사회가 어떻게 생겨났고 현황은 어떤지 간단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외교부의 재외동포 현황 자료에 따르면요, 2021년 기준 중국 동포 수는 235만 명에 달합니다. 미국 다음으로 재외동포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데요. 조선 말기와 일제강점기에 빈곤과 탄압을 피해서 한반도와 가까운 중국 동북 삼성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주했죠. 그래서 제중동포 상당수가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지만 중국의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서 요즘에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대도시로 이주하는 인구가 늘었고요. 1992년 한중수교 이후에 양국 간 교류가 확대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동북 삼성 지역뿐 아니라 지금은 대도시에도 많은 동포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2년은 제중동포 사회로서는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지난 8월 24일은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날이었고 9월 3일은 연변존족자치주가 성립된 지 7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를 축하하고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동포사회에서 많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네, 명료한 설명 감사합니다. 덕분에 중국 동포에 대한 이해가 훨씬 깊어지고 2022년이 제중동포 사회에 의미 있는 해라는 것도 알게 됐네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동포 사회의 소식을 함께 살펴보실까요? 처음으로 안중근 의사와 관련한 소식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안중근 의사는 1910년 중국 류순에서 순국하셨는데요. 이곳에 인접한 다롄 동포사회는 매년 안중근 의사를 추모하는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순국일인 3월 26일에는 순국 112주기 추모식이 열렸고 5월 28일에는 동포 300여 명이 안중근 의사 추모 걷기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7월 23일에서 24일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안중근 의사 정신계승 리더십 함양 캠프도 열려 다롄, 선양, 옌벤 등 3개 도시의 한국국제학교 학생들이 애국, 애족 정신을 되새기는 정말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안중근 의사를 기리는 동포사회의 노력이 뜻깊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독립운동 역사를 기억하려는 활동이 다롄에서만 있던 건 아니라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충칭은 1911년 상하이에 처음 세워졌던 임시정부가 옮겨와서 1940년부터 1945년까지 자리를 잡았던 곳입니다.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일이기도 하죠. 이곳에서 충칭 한국인회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3주년 기념식을 치렀습니다. 또한 3.1절을 맞아서는 베이징 한국인회가 제103주년 기념식을 거행했고요. 칭다오의 총영사관과 한인사회 관계자들이 시내 독립운동 유적지를 방문했습니다. 특히 칭다오에는 윤봉길 의사가 머물렀던 곳이 있어서 이곳에 표지석을 설치한다고 하네요. 네, 중국 내 여러 지역에서 우리 동포 선조들께서 독립운동에 헌신하셨기 때문에 흔적이 많고 그 덕분에 오늘날에 우리가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한편 우리 동포들이 이런 기념사업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 학교를 세우고 운영하면서 차세대 동포 교육에도 무척 신경을 쓰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칭다오에 있는 청운한국학교 사례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 말씀드리자면 한국학교는 다른 나라에 있지만 한국의 교육과정 그대로 가르치는 학교를 가리킵니다. 2006년에 설립된 청운한국학교에는 현재 700여 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는데요. 건물을 임대하여 학교를 운영하다 보니
임대 기간이 지나면 학교를 옮겨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체 교육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칭다오 동포사회와 학부모들이 건축기금 모금에 나섰는데요. 무려 17년간 4차에 걸친 모금을 통해 26억을 모았고 한국교육부도 예산을 지원해 2021년부터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학교 신축 공사는 학생 9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내년 완공이 목표인데요. 지금까지 공사가 절반 이상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네, 17년에 걸친 노력이 조만간 결실을 맺겠네요. 나중에 완공 소식을 들으면 저도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한편 랴오닝성 인커우는 동포수가 200여 명으로 칭다오만큼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지난 6월 25일 이곳에서는 한글 학교와 한인회 사무실이 새로운 보금자리로 통합 이전했다고 합니다. 적은 인원이지만 오히려 가족 같아서 끈끈한 유대감이 유지되는 사회도 많죠. 인커우 한국인회가 그런 곳일 것 같아요. 그런데 제중 동포들의 온정이 중국에만 머무르지 않고 모국 돕기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다던데요. 물론입니다. 지난 3월 강원도 삼척과 경상북도 울진에서 큰 산불이 났던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때 무려 산림 2만 헥타르가 훼손되고 주택 300여 동이 소실되었다고 하는데요. 중국 텐진 한국인회는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성금 무려 2천만 원을 모아 모국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모국 돕기가 어른들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란 걸 보여준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7월 13일에는 광저우 한국학교 학생들이 독도에서 근무하는 안전요원들에게 보낸 유문품이 한국에 도착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학교 수업에서 영토 수호의 중요성을 배운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기획해서 10개월 동안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손수 디자인에 독도를 새긴 티셔츠와 윈드점퍼 등을 보내주었다고 하네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타인을 도우려는 마음이 정말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한편 국적과 혈통을 넘어서 타 지역 사람들을 도우려는 동포분도 계셨습니다. 6월 20일 국내에 살고 있는 70대 중국 동포 할머니가 서울 소재 대림일동 주민센터를 찾아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을 돕고 싶다며 1억 원을 기부한 건데요. 할머니는 한국에서 일하며 중국에 있는 손자의 교육비를 보태다가 손자가 대학을 졸업하게 되어 평소 생각해왔던 기부를 실천했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기부금은 유니세프에 전달됐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의 비전에 세계 시민과 함께하는 한민족 공동체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이 할머니가 바로 그런 동포라는 생각이 드네요. 세계 시민 의식을 실천한다고 하면 해외에서 활동하는 것만 떠올리기 쉬운데 국내에서도 자랑스러운 글로벌 코리안으로 세계 시민과 함께하는 분이 계셨군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여러 멋진 활동들이 국내외 동포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네요. 같은 한민족으로서 대단히 자부심이 높아지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박동찬님, 오늘 좋은 소식들 공유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월간 코리안넷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 외에도 더 많은 동포사회 미담과 활동을 글로벌 한민족의 온라인 플랫폼 코리안넷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저희는 다음에 또 소중하고 뜻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